결과 부르기와 사람들이 간과 했었던 낙수욕과 반대한 볼바가 운동권들이 만든 결과 서민 위한다고 국민 모두 서민으로 만들려는 거니 여기 달라요 밖에 나와서 직접 한보시죠 진실을 하자 영업자들의 말보다 청군의 말은 주자마 그러니 네가 듣고 싶은 통계를 쥐었자 그 조작 틀져 있는데 오늘 그 자리 들어 이게 뭘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난민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하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소송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테러 지원국 등 테러 형 들려요? 소리가? 테러 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미륵과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 지역의 외국인 범죄자가 5년 뒤인 2017년에는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자로 밝혀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해 약 1만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제주 지역에 예민 국적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6월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으로 이 가운데 예민 국민은 절반이 넘는 479명이나 되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이들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 자신들의 도피처로 제주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도 지난 5일 기준으로 62만 명을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경우이다. 정부는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문제가 되자 이달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는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사실상 자국 국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특히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의 친인척들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15%에 불과하다. 지난 23년 동안 32,033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지만 706건만 인정됐다.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톤이다 라고 언론을 통해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일본의 예를 경우로 들겠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법무석 통계를 보면 2017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9,629명으로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 20명에 불과하고 엄격한 안정 엄격한 인정난민 심사로 38년간 700여만이 통과되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련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한 뒤 2018년 1월 15일부터 난민 인정 제도의 관련 지침을 바꿨다. 난민 신청 법증,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문제,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 활동 및 국내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고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지지를 앞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 제도를 남용, 오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의 존폐 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 후 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하나여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최근 이 조항을 악용하여 중국인의 대규모 허위 난민 신청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중국인들 때문에 제주 도민들 다치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제주 무사증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중국인들이 제한 없이 입국, 일당 제주도에서 살인과 폭력 등 강력 사건으로 설치되는 수단으로 한편에선 예멘 등과 같은 제3국 국가의 국민들이 도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누구를 위한 무사증 제도이고 무엇을 위한 무사증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우리가 거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늘는지는 모르나 지역의 문화가 파괴되고 제주도 도민들의 일상이 태만히 무너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 놀이를 그만두고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 효과와 질적 관광을 위해서라도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거듭 요구한다. 무사증 제도의 악용이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해 가면서까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지, 또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인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최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즉각적인 제주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방심의 터무니없는 언론사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천지개혁할 일이 벌어졌다. 애국 시민들이라면 바로 1년 전 겨울의 일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애국 시민들이 서울 목동 방심이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사투를 벌이며 JTBC의 테이블리 PC 보도가 조작이니 JTBC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 말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요청했건만 꼼짝도 안 하던 방심위에서 이번에 자신들의 주 업무인 방송 보도 후 심의 사항이 아닌 사전 규제 문제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방심위원은 총 9명인데 이들 중 과반수가 넘는 6명이 친여쪽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인가 방심위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에 관한 기재 가열을 우려한 나머지 방송사들에게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실시간 중점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울음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송사별로 특집 방송체제에 돌입하는 등 해당과 관련하여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명 브루킹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회담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연이어 발생한 오보라니 이 무슨 막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브루킹 사건은 언론들의 오보였단 말인가? 과연 이 말이 균형 잡힌 시간에서 언론들의 오보를 바로잡고 심의해야 할 방심위에서 한 소리인가? 이번에 방심위에서는 작심을 한 듯 남북회담을 취재와 보도를 하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1. 방송심의규정 제14조를 들어 객관성을 유지할 것. 2. 방송심의규정 제15조를 들어 출처를 명시할 것. 3. 방송심의규정 제10조를 들어 오보를 정정할 것에 3가지 사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라 하면 객관성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제15조는 출처를 명시하라는 조항이고 제17조는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도대체 방심위가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언제부터 중요성을 두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작년 박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얼마나 방송에서 객관성을 이룬 선동성, 추측성, 출처 불분명한 기사들이 난무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정정 보도를 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방심위가 이에 대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방심위의 심의 방법에 대해 방송이나 유통이 된 이후 심의 의견한다고 적시되고 있다.
만일 방송사가 방심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3년에서 5년마다 있는 방송사 제허가나 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방심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힘있는 방심위가 사전에 이 같은 유례없는 보도 지침을 제시하여 방송사를 향해 엄포를 놓는 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과 같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것은 문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보도하라는 언론 통제와 압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당에서는 이번 방심위의 도를 넘어선 언론에 대한 협박성 언론 통제 보도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방심위는 언론사들에 대한 그동안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7월 7일 자유대한민국당.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제! 네 자리 아니